교통사고인 경우에 골절 중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조금 심하게 다친 경우에 다리 골절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 경비골 골절 또는 경비골 분쇄골절 또는 개방성 분쇄골절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여러 가지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리 쪽에 자주 발생하는 경비골 골절인데 이 경비골 골절은 우리 신체 중에서 다리 쪽에 긴 뼈가 있습니다. 장관골이라 그러는데 긴 뼈가 크게 이제 허벅지 뼈가 있는 대퇴골 쪽이 있고 무릎 아래쪽에 있는 경비골이 있습니다. 경골은 무릎 아래쪽에서 큰 뼈, 몸 쪽에 있는 큰 뼈를 경골이라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 그럽니다. 위에 있는 무릎 아래쪽에서 큰 뼈와 작은 뼈가 동시에 골절되는 경우는 경비골 골절입니다. 물론 경골 자체가 이제 하나로 골절된 경우도 있고 비골 골절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외력에 의해서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이 골절의 형태 중에서 개방성 골절 또는 폐쇄성 골절 이런 용어를 씁니다.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경우를 개방성 골절입니다. 외력에 의해서 피부 밖으로 뼈가 돌출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 안쪽이 그냥 골절되는 경우를 폐쇄성 골절 이렇게 칭합니다. 이 골절의 형태 중에서 골절이 하나로 툭 부러진 경우 일반적인 단순 골절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뼈가 3개 이상 이렇게 부러진 경우 분쇄 골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바스러졌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를 들어 많이 다친 경우에는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되면서 개방성 피부 밖으로 노출되면서 이것이 다시 한 개가 아닌 3개 이상 뼈가 같이 동시에 부러진 경우. 그래서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오늘 왜 이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 골절이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한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여부에서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부목을 대가지고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유압, 뼈가 붙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또는 골절이 심하게 골절된 경우에 보존적 요법이 아닌 수술적 요법, 아니 금속을 고정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나서 뼈가 제대로 잘 붙게 되면은 나중에 핀 제거를 한 뒤에 재활 치료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방성 분쇄골절인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피부에 밖으로 노출된다 그랬죠. 노출된 경우에 심하게 노출되면은 금속을 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바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골절된 부분을 맞춰서 외부에서 일단 고정을 합니다. 그걸 외고정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고정을 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골절이 유압이 된 상태에서 외고정 장치를 빼고 다시 금속을 내고정, 그 피부 안쪽에 있는 뼈 안쪽으로 해서 금속을 고정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 자, 이때 외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 노출돼서 감염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뼈가 노출되다 보면은 피부 개사된 부분을 조직을 제거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외부 금속을 고정하는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균이 침투돼 가지고 골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골수염입니다. 그래서 개방성 분쇄골절 경우에 있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외부에 있는 감염균에 의해서 골수에 염증을 일으켜서 상당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골수염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골수염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항생제로는 잘 이걸 잡히지 않습니다. 세파게타에 아주 고가 항생제를 투여해야지만이 그나마 그래도 골수염 감염균이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골수염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요구되고 또한 골수염이 일단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안전하게 있을 게 아니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수술 골수에 염증이 생기면은 뼈를 점점 깎아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정상적인 뼈가 굵기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뼈를 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늘어지겠죠. 나중에는 뼈가 가늘어져 가지고 자칫 이 부분이 쉽게 골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수염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이것이 재발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수염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겼죠. 골수염이 발생이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치료가 목적이겠죠. 치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기간 장기간 치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완전한 치료가 될 때까지 늦춰서 합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할 것이고요. 병원에서 이제 골수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주치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다시 골수염이 재발될 가능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진행한다 하면은
반드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골수염이 주에 발생했을 때는 주에 별도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단서 명기를 반드시 하시고 합의를 하셔야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주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된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청구를 해서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소송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절차와 또는 소송이라는 일을 진행해야 될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반드시 단서에 명기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오늘은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에 있어서 예상될 수 있는 후유증, 골수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